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말하면 말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다시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합니다. 제 서비스 교육 원칙인데요.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설득이 됩니다. 고객 없는 영업, 세일즈는 결코 존재하지 않죠. 무엇을 말할까 보다는 어떻게 고객이 들을까를 심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은 숫자를 다루느니만큼 내용 중 절반이 퀴즈예요. 집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 99.9%의 살균력, 사용자 10명 중 9명은 다시 사용할 의향 있음, 가입자 중 90%가 3개월 후 효과를 봤습니다. 어디선가 듣거나 보거나 한 정보 아닌가요? 요즘 모든 광고나 영업 멘트를 보면 피곤할 만큼 숫자를 많이 넣어요. 78.6%의 고객이 그랬다며 소수점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진짜 고객들이 신뢰하는 거 맞나요? 진짜 고객에게 숫자를 디테일하게 말해주면 설득에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한가요? 마트에 가도 TV를 틀어도 십진법, 비율, 퍼센트, 분수, 소수점까지 우리는 수많은 숫자에 노출이 됩니다. 아주 피곤해요. 사실 숫자가 노출이 되면 고객은 상품의 가치를 매기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거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지금부터 숫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설득 말하기를 점검할 수 있는 꿀팁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이 좋은 설명인지 골라주세요. A. 78%의 고객은 저희 매장에 재방문합니다. B. 10명 중 8명은 저희 매장에 재방문합니다. C. 5명 중 4명은 저희 매장에 재방문합니다. D. 대부분의 고객이 저희 매장에 재방문합니다. 2. 5명 중 단 1명만이 매장을 재방문하지 않습니다. F. 매장 재방문 고객은 월별 평균 178명이며 이는 재방문율 78.8%에 해당합니다. 자, 어떠세요? 강사님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모든 예시는 재방문율이 높다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객이 우리의 설명을 통해서 고객이 최선의 선택을 돕고자 함일 텐데요. 다 비슷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쓰임새 좋은 표현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이 말이 정답입니다 라기보다는 가장 설득력이 좋은 측면에서의 답을 찾는다면요. C. 5명 중 4명은 저희 매장에 재방문합니다가 가장 좋습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에서 다루는 프레이밍 효과 이론인데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서 구조화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일전에 프레이밍 효과를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프레이밍 효과의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넣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숫자를 사용해서 소비자를 설득하려면요. 첫 번째, 메시지 내용 중 고객에게 긍정적 혜택이 느껴지는 숫자,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A. 78%의 고객은 저희 매장에 재방문합니다는 78%의 숫자가 고객이 느끼기에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8이라는 숫자는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퍼센테이지하고는 다른 계산법이지만 고객 만족도 점수가 100점이 만점이라는 전제하에 78점을 맞은 곳은 과연 서비스가 우수한 곳이라고 평가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78점의 학점을 맞은 거예요. 알파벳 등급으로 나누면 C 학점 정도 되잖아요.
즉 78점이라는 수치가 고객이 단순히 인식하기에는 그리 높다라고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높다라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퍼센테이지가 90%에 근접한 87% 정도였다면 퍼센트를 사용해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다른 퀴즈를 드릴게요. 만약 게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 어떤 말이 효과적일까요? A. 당첨 실패율이 90%입니다. 도전해보세요. B. 당첨 성공률이 10%입니다. 도전해보세요. 정답이 보이시나요? 숫자가 크다고 다 좋은 거 아니죠? 정답은 B. 게임 참여하라는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고객이 혜택이라고 느끼는 성공률 10%라는 숫자이겠죠. 고객은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객도 손해보고 싶거나 실패하고 싶어하는 고객은 없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냥 넘어갈 박강사 아니죠? 재확인 퀴즈 들어갑니다. A. 도넛 3개를 선택하시면 1개는 무료로 드릴게요. B. 도넛 4개를 선택하시고 3개 가격만 지불하세요. 여기서 효과적인 설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A. 잘하셨어요. 총 고객이 가져갈 도넛은 4개가 같지만 A는 하나를 더 받는 혜택이 강조가 되고요. B는 지불해야 하는 3개의 비용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보다 긍정과 혜택을 느끼는 A가 고객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긍정 프레이밍 효과예요. 그래서 본문 5명 중 1명만이 매장을 재방문하지 않습니다도 긍정보다는 부정을 느끼게 하는 이유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메시지인 거죠. 너무 많은 퀴즈가 있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A 78%의 재방문 고객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퍼센테이지를 분모로 환산해서 10명 중 8명이라고 단조로운 숫자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숫자 활용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나와요. 분모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때는요. 최대한 작은 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명 중 8명보다는 5명 중 4명이라는 표현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씨 두 예시의 분모 표현 중 최대한 작은 수로 표현한 C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분모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요. 이 세 번째 숫자 활용 설득 포인트 때문인데요. 바로 긍정적인 메시지는 숫자로, 부정적인 메시지는 퍼센트로 알리는 것입니다.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A. 70%의 소비자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최고로 뽑았다. B. 10명 중 7명의 고객이 우리 회사 제품을 최고로 뽑았다. 중 더욱 좋은 홍보 효과는요. 퍼센트보다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긍정성을 더욱 높이고요. 반대로 A. 임상실험 결과 부작용은 1%였습니다. B. 임상실험 결과 복용자 500명 중 5명이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어떤가요? 부정적 메시지는요, 퍼센트로 전달을 하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다 약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기업이나 기관 등 공시 발표할 때 많이들 사용하죠. 자, 그럼 마지막 확인 퀴즈입니다. 한 병원에서 수술 업적을 공시했을 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A. 100명 중 70명은 수술 후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B. 70%의 사람들이 수술 후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정답은요? A죠. 그렇죠. 긍정에는 숫자, 부정에는 퍼센트. 네 번째, 숫자 활용 핵심 포인트는요. 단수를 사용하실 때는요. 고객의 구매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해서 가격의 끝자리를 홀수, 단수로 표현해서요. 고객이 저렴하다라고 인식하도록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3만 원보다는 29,900원이 단 100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보다 더 저렴하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왼쪽에 위치한 앞자리 수가 변화하면 변화의 폭을 훨씬 크게 느낀다라고 해요. 이걸 왼쪽 자릿수 효과라고 마케팅 개념에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이나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는 상품도 있지만
저렴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상품도 있는데요. 고급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중요한 선물을 사줄 때라든지 명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수로 된 가격은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런 본문 중에서 D, 대부분의 고객이라는 표현은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들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어림짐작한 표현이죠. 그래서 설득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수 있지만, 만약 재방문율이 55% 정도 된다면요, 오히려 수치를 노출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고객이, 절반 이상의 고객이, 많은 고객이 라는 표현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전문적인 통계적 디테일한 수치 표현이나 많은 숫자를 한 메시지에 담지 않는다입니다. 고객은 복잡하고 어려운 걸 원하지 않아요. F, 매장 재방문 고객은 월별 평균 178명이며 이는 재방문율 78.8%에 해당합니다. 고객이 원하지도 않은 방대한 정보에 소수점까지 표현하는 퍼센테이지는 고객이 의사결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이 설명을 듣고 참 논리적이거나 자세히 설명해주네 라는 느낌보다는 뭐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좀 디테일한 수치를 오픈하거나 여러 가지 숫자를 노출해야 될 때는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서 보여주면서 응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 내용 유난히 퀴즈도 많고 숫자도 많고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고객에게 긍정적 혜택이 느끼는 숫자 표현을 한다. 두 번째, 분모를 사용해서 표현할 땐 최대한 작은 수를 사용한다. 세 번째, 긍정적인 메시지는 숫자로, 부정적인 메시지는 퍼센트로 전달한다. 네 번째, 단순 금액은 상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명품, 고급, 프리미엄 등은 단수는 오히려 안 좋다라고 했죠. 다섯 번째, 고객이 어렵게 느끼는 통계적 표현이나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땐 쉽고 깔끔하게 한 메시지로 전달하거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증거 자료와 함께한다. 무엇을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표현하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메시지의 힘이 달라집니다.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고 고객도 나도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